for just us to lose the shadow. Feeling better when you turned out fine. So won't you fly? 좋아요. 완전 빼내기죠. 고마워요. 바빠. 불과 몇 초입니다. 그녀의 지난 한 달, 지난 1년, 아니 지난 10년간의 세월이 단 한순간에 폭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녀의 잘 발달된 근육 사이사이에서 뿜어져 나온 온몸의 힘이 손끝으로 모아져 단 한순간에 폭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녀의 열정, 꿈, 인내력과 성실함이 하나로 모아지고 녹아들어 거대한 힘으로 응집된 후 폭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불과 몇 초,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그녀의 지난 시간들이, 눈물이, 노력이. 성공이거나 혹은 실패이거나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녀. 그것이 그녀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그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장미란, 평범한 우리들에게 그녀는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 지구의 중력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영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신 분이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녀가 얼마나 잘 웃는지. 따뜻한 여자?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녀의 몸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당신은 알고 있나요? 그녀가 역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 내가 역도를 안 했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이 재능을 어디다 썼을까, 이 힘을 어디다 썼을까 이 생각을 하면은 단풍이 곱게 물든 늦가을 토요일 오후 태릉 선수촌. 우리나라 신궁 커플 1호 박경모 박성현 선수 부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면회 시간이 다 됐는데. 진짜. 1시간 기다렸는데. 오빠 진짜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고. 잘 지냈어요? 결혼 전 선수촌에서 단짝으로 지내며 언니 동생 하던 사이. 하지만 지난해 두 사람의 결혼 후론 식사 한번 같이 하기도 쉽지 않았답니다. 그때 그냥 그랬거든? 오빠랑 언니의 그 좋은 기회를 내가 다 받아야겠어. 아, 세계대회 끝나고 다시 돌려줘야겠네. 아, 알겠어. 당연히 드려야지. 됐어요? 진짜. 1년 365일 훈련밖에 모르는 그녀. 더군다나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부담감이 더해가고 있을 그녀를 위해 두 사람이 잠시 기분 전환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선수촌을 벗어난 바깥에서의 식사 얼마만인지요. 그리고 그녀에겐 신기하기만 한 신혼생활 이야기. 나 김치찌개 잘 끓여. 김치찌개? 나 김치찌개 제일 좋아. 집에서 먹는 거. 김치찌개 잘하고 돼지고기 두루치기 있잖아. 오, 두루치기도 할 줄 알아요? 잘하고. 제육볶음 그거 어렵지 않아? 안 어려워. 오, 진짜? 해보니까 할만해. 나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난 요리 진짜 못하거든. 근데 떡볶이를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식당 할 때. 떡볶이 겨울이었다? 근데 우리 식당 뒤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내가 떡볶이를 했는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줬다. 그 다음날 나갔는데 강아지도 안 먹어가지고 떡볶이가 엄청 얼은 거예요. 땡땡 얼어서 아이스 떡볶이가 됐는데 아무도 안 먹었어. 그 이후로 난 뭘 안 만들잖아. 힘들 때마다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위안을 얻었던 친언니처럼 편한 성현 언니와 이제 형부가 된 오빠. 지각 등장한 그녀의 동생 미령이와 함께 오랜만에 마음껏 수다를 풀어놓습니다. 전에 때 일부러 안 받을지도 뭐라고. 그녀와 달리 애교도 많고 사근사근한 동생. 오늘도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톡톡히 하네요. 근데 더 웃긴 건 언니 이거 편집하세요? 나중에 언니 감독님이요 어디 같이 가도 같은 차를 타고 체육행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같이 차를 갔다? 나한테 계속 야 솔직히 얘기해 너 알고 있었지? 네? 아니요 몰랐어요 저도 솔직히 얘기해 응, 너는 알고 있었지? 계속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계속 그랬어.
몰랐잖아. 네, 몰랐어요. 몰랐던 걸로. 네, 저도 시몬 보고 알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역도 선수이기 이전에 아직 여리고 순진한 27살 장미란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단짝 언니. 하지만 그녀 역시 처음엔 다가서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선수촌에 수요일날 이렇게 수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 다니다가 예배 다니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엔 저보다 선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 놓기가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 놓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첫 이제 미란이가 처음 딱 친하지 않은 이상 말 놓기가 진짜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좀 어려운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인상이 조금 이제 카리스마가 있어서. 근데 이렇게 친해지고 나서 선촌에서 같이 다니고 하면서 뭐 방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우나 같이 다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 아는 사이가 됐으니까 지금 사우나 다니면서. 그리고 어쨌든 진짜 안타까워요. 이렇게 나처럼 몰래 연애도 하고 좀 한번 이렇게 같은 길만 가지고 약간 탈선해도 될 법한데 약간 이렇게 너무 바른 길만 가서 안타깝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지금까지 미란이가 지키고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요.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은 좀 지금 네가 하는 거 말고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많이 더 즐기고 운동만 딱히 하지 말고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지금 또 세계대회가 있으니까 그런 말은 이제 좀만 참자, 좀만 참고 힘들어 좀만 참아라 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연패라는 거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번에 하면 5연패잖아요. 아, 이번에 하면 4연패. 아, 실수했네. 아, 그런데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이제 뭐 4번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는 가장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양궁 선수였고 저도 세계대회 가서 우승을 해봤는데 개인전 그게 계속 유지하면서 지킨다는 게, 그리고 지키는 사람보다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더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키는 사람은 더 불안감이 있고 또 개최국에서 또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게 많이 또 압박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부담을 많이 느끼다 보면은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도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은 부담이 되게 느끼기 시작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하면은 그 시합이 제가 생각한 대로 온전히 되지 않을 확률이 또 높고, 그렇기 때문에 시합 때도 마찬가지고 시합 전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담은 늘 안고 있고 걱정도 되고 항상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거를 참 내색을 일부러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같이 운동하는 선수 입장에서 항상 미란이가 이렇게 안고 가는 게 너무 혼자 안고 가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걸 다 그냥 운동하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할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은 이제 올림픽도 나갔다 왔고 세계대회도 나갔다 왔고 많은 경기를 해봤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주위 사람들 뭐 부담 같은 거 그런 거 느끼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이제는 정말 어려워요. 그게 즐기면서 한다는 게 어렵지만 그 미란이는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빠는 결혼했다. 원래 이게 품절남과 오늘 품절남과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아우 너무 고마워요 진짜. 이렇게 웃고 있어도 그녀가 느낄 부담감이 얼마나 클지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오늘 와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나 모르겠다. 아유 많이 됐죠. 일을 두고 갔으니까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면 되네. 알았지? 기도 많이 해줘. 28일날 응원 갈게. 앞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뒤에서 숨어가지고 나 아는 기도하고 사람들 다 구석으로 가 있으라 그랬어. 가운데 오면은 웃길까봐. 탈수 같게 이형 하나. 가면서 봐. 부담감 갖지. 그녀에게 기가 잘 전달되었을까요? 3만 킬로그램, 그녀가 하루 평균 들어올리는 무게입니다. 3만 킬로, 짐작이 가시나요? 지난해까지 한국을 대표하는 역도 선수였던 김수미 코치. 대표팀 맏언니에서 이제 지도자가 된 그녀는 누구보다 장미란이라는 선수를 잘 알고 있죠. 전 미란이 믿어요.
저를 믿는 것보다는 물론 저 스스로도 믿지만 저도 저 자신을 믿지만 그래도 장미란이라는 선수 그 자체를 전 믿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물론 세계선수권 고향에 사는 거 중요하지만 또 앞으로 또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미란이를 믿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의 믿음과 희망을 늘 어깨에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녀. 휴일에도 그녀를 만날 수 있는 곳은 연습장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토요일 날도 이렇게 빡시게. 원래 토요일은 이렇게 안 하는데 카메라가 와가지고 네, 농담이고 그냥 오늘 조금 토요일이라도 이렇게 좀 자세라든지 이런 게 부분이 잘 맞고 하면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쉴 때도 있고요. 그녀가 가끔은 외출도 하고 놀러도 가고 연애도 했으면 좋겠다는 코치님. 선수촌 안에서도 이렇게 커플 생기고 그러는 게 부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란이가 연애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인데 진심이죠. 저도 지금 충분히 연애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너무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깊게 빠져들면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선은 지키면서 서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역도의 길로 들어선 이후 오로지 한 방향만 보고 걸어온 그녀. 바벨 앞에 서면 그녀는 무표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승부사의 모습이 되죠. 하지만 일상 속의 그녀를 만나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녀와 만나게 됩니다. 잘 웃고 수줍음 많은 아직 소녀의 미소를 지닌 천상 여자. 질풍노도 같은 사춘기의 방황도 연애도 다이어트도 모두 다 포기해야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희생이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거나 막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없어요. 있다면은 정말 뭐 이렇게 옷을 사러 갔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있었는데 조금 그게 뭐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살 때는 그때도 한 20살, 21살 때였었던 것 같아. 그때는 뭐 옷이 조금 이렇게 안 맞네. 살을 좀 빼서 입어볼까? 그냥 그때 한두 번 그 생각을 했었지 그 이후에는 지금 그녀가 생각하는 건 오로지 역도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그녀가 역도를 그만두었을 때 그녀 앞에는 더 많은 변화와 선택의 가능성이 미지의 새로운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저 훈련에만 집중할 때입니다. 그냥 운동한 거 일찍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운동을 했고 중량을 얼마를 했고 몇 개씩 몇 세트를 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뭐 그날 뭐 느끼신 뭐 그런 예, 그런 거 반성 같은 건 이제 여기 안 쓰고요. 제 다이어리에 따로 쓰고요. 세상에 이 낡고 오래된 신발이 그녀의 역도하랍니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역도하라면 당연히 최첨단 과학이 탄생시킨 뭔가 화려하고 근사해 보이는 신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세계선수권 대회까지는 이걸 신고 많이 낡아서 냄새도 좀 나고 아니 내가 다른 선수들 이렇게 보면은 역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새로운 역도는 있는데 이 디자인을 못 구해서 조금 뭐 안 되면 빨리 애착이 좀 많으신 거구나. 저 이거 신고 베이징 때 금메달 땄으니까. 무겁고 단단한 쇠붙이에 쓸려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터지고 그렇게 단단해진 굳은살 위에 다시 상처가 생기고 아물어 지금의 이 손이 되었습니다. 나 진짜 손 찍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바가 이제 아무래도 바벨이 세다 보니까. 근데 뭐 또 역도 선수 아니더라도 역도 선수도 다 그렇고 다른 이제 뭐 유도나 레슬링 웨이트 훈련 많이 하는 선수들 손 보면은 다 굳은살 이렇게 있어요. 진짜 바로 이 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은
충분히 해왔으니까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보다 더 값진 은메달도 있다는 걸 보여준 그녀의 피 묻은 손. 석연찮은 판정으로 금메달은 중국 선수에게 돌아갔지만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경기에만 집중했던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피를 빼내고 막 테이핑을 감고 했었어요. 하는데 하면서 용상에서 또 이렇게 막 손이 기구에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 피물집 잡힌 데가 물집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너무 긴장하고 있던 상태라 아픈 줄도 몰랐고 찢어졌는지도 몰랐고 정말 피가 나는지도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4년 후 베이징 올림픽. 자, 얕보면 안 돼. 바짝 끌어, 바짝.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눈물도 한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다시 대기실로 향했던 그녀. 메달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극복해야 할 상대는 바로 그녀 자신의 한계였죠.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얻은 금메달과 세계 신기록 5번. 올림픽 이후 그녀는 말 그대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녀의 참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든든한 누나, 순하고 참한 여인, 안쓰러운 손녀딸의 모습으로. 나는 저 나이 때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없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이렇게 알지? 이런 것도 참 신기하고 또 어르신들도 보면은 막 지나가다 이렇게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만나면은 아이고 내가 TV에서 본 사람이 맞나? 막 이제 마시면서 막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막 손 잡아 주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항상 제가 TV에서 정말 무거운 바벨을 들고 그런 모습을 봐서 그런지 참 고생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그녀의 집에는 그녀의 휴식처가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역도 선수로서 그녀의 화려하고 눈부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녀가 이 방에서 자는 날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주인 없는 그녀의 방이 그녀를 쓸쓸하게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녀에게는 태릉 선수촌이 집보다 더 편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 후에도 2달 만에 다시 선수촌으로 들어간 그녀. 오로지 연습에만 매달리는 딸이 자랑스럽고 대견하지만 부모 마음에 어찌 안쓰럽지 않을까요? 마음 아프다면 늘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리고 애쓴다는 거, 기록갱신을 위해서 날마다 힘쓴다는 거, 그거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거죠? 태릉에서도 이 사람은 다른 부모들은 이제 안 오는데 우리만 유별나게 다니니까 이제 미라이가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이제 뭐 하도 다 알고 또 나도 그 뭐 위원장이고 뭐 다 아니까 그래야 하고 이제 포기하니까 그러지. 또 명절 때도 사실 이 선수들을 하루 이틀은 명절 때 갔다 오라고 해줘요. 근데 미라이는 이제 다른 운동하고 틀려서 근육 운동이라 지가 하루 이틀 여기 쉬어봐야 피곤한데 여기까지 왔다가 또 가기 바쁘고. 온 나라가 민족의 대이동으로 들썩거렸던 추석 명절도 그녀가 27살이 되던 생일날에도 그녀는 선수촌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그냥 명절은 쉬는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선수들이 다 그냥 만약에 뭐 8월 15일이 추석이다 하면은 그냥 그날은 그냥 추석이라기보다는 8월 15일이 만약 금요일이면 중량 다루는 날이구나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쉬는 날이라고. 미라이가 보면은 이제 지금 운동하고 나서 한 10년 넘게 지 생일이 10월 9일 날 항상 한글날인데 하여튼 지 생일 때 집에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10년 동안. 다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뭐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서도 오고 뭐 전라도 가서도 오고 늘 전국체전이 걸렸어요. 그때 꼭 10월 9일인가 정체전이 걸리니까 요번에만 못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생일날 꽃바구니를 하나 해가지고 우리 미란이가 11월 28일 날 이제 경기를 해요. 세계 선수권대회. 그래서 내가 11시 28분에
이유는 묻지 말고 하여튼 그 시간에 딱 태릉 선수촌 역도장에 배달을 시켜라. 그래갖고 그날이 미란이한테 행운의 날이 되게 이렇게 하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꽃바구니를 이제 보냈어요 미란이한테 깜짝 이벤트를. 그녀에게 생일은 그저 또 하루의 훈련이 있는 날. 하지만 이대로 지나가는 건 너무 쓸쓸하겠죠? 이제 대표팀 맏언니가 된 그녀에게 후배들이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파티라고 하지만 차려진 음식은 27개의 촛불이 꽂혔던 조그만 케이크 하나. 그리고 함께 훈련해온 역도 소녀들의 밝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마음. 그녀는 이렇게 27살이 되었습니다. 17살에 역도를 시작해 어느새 27.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글쎄요, 뭐 이제 많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뭐 잘 타고났다, 역도를 하기 위해서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 부모님의 이런 좋은 이런 신체를 참 역도를 할 수 있는데 좋은 신체 조건을 참 저는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녀가 타고난 역도 선수라는 건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튼튼한 뼈와 강하면서 유연한 근육, 힘의 원천인 단단한 하체.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다죠.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역도 선수들끼리 봐도 하체가 강하면 상체가 약하다거나 상체가 강하면 하체가 약하다. 뭐 배가 강하면 허리가 약하다. 허리가 강하면 이게 상대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미란이는 굳이 한 곳을 뽑으라, 제일 약한 곳을 뽑아라고 얘기하면 물론 허리가 좀 약하긴 해요. 허리가 좀 약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느 한 곳, 우리가 장난삼아 얘기할 때는 얘는 머리카락도 힘이 좋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지만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 좋다고 모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녀를 지켜봐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꼽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몸이 아닌 정신에 있었습니다. 집중력이요. 저도 뭐 집중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닌데 미란 언니 같은 스타일은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선수들이 막 뭐 3-4시간 얻을 수 있는 그런 양을 미란 언니 같은 경우는 1-2시간 만에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량을 다 소화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습득을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중력을 저는 좀 뺏어올 수 있다면 뭐 갖고 싶은 그런 장점이에요. 대부분의 여자 역도 선수들이 그렇듯이 그녀 역시 원에서 시작한 역도는 아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은 집안 내력을 그대로 물려받은 맏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아버지는 역도를 시키려고 했지만 사춘기 소녀 미란이는 역도가 하기 싫었습니다. 역도가 창피했다죠.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지 친구한테나 누구한테 역도 한다 소리를 못 한 거예요, 얘가. 여자가 이제 그런 힘쓰는 운동 한다 해가지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누가 알아봐도 그냥 모자 팍 둘러쓰고 다니고. 그러나 역도는 그녀의 운명이었던 걸까요? 바벨을 잡은 지 일주일 만에 출전한 도내 대회. 역도가 뭔지도 모르고 나간 대회에서 덜컥 우승을 하고 말았고 1년도 안 되어 한국 신기록, 한 달 만에 또 한국 신기록. 그녀의 기록은 계속 올라만 갔습니다. 그냥 그때 뭐 진짜 뭔지 역도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아 그냥 1등을 했구나 그냥 이런 생각이었지. 막 정말 그때 2명 중에 나와서 뭐 우승을 했다 이게 우승이라는 말이 참 무색한 게 2명이 나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승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친구보다 제가 조금 더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정말 뭐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1등을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무조건 창피하게 생각을 해서 한국 신기록을 내고도 이제 인터뷰를 온다고 기자가 연락을 하면요 안 한다고 막 울고 그랬었어요. 이제 달래갖고 해고 이랬지. 하여튼 야는 운동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 기자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사 쓰려고 하면 그게 제일로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소심하고 여린 성격에 여자가 역도를 한다는 편견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던 역도 소녀는 절대 들어올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무게가 훈련에 의해 어느새 들어올려지고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가면서 역도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절 가슴 아팠던 이야기마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역사로 성장했답니다. 하여튼 모두 다 비밀이었어요. 제가 역도를 한다는 주위 사람들한테. 근데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대회 가서 메달을 따게 되고 이제 시합을 가야 되는데 이제 또 정말 우리 친한 친구 언니하고 4명이서 주일 아침마다 항상 새벽에 큐티를 했었어요. 큐티 모임을 가졌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먼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을 할 게 있다고 그랬더니 막 언니들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울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언니 나 사실은 역도해 막 이러고 막 울었는데 언니가 그거를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역도를 욕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거기가 큐티 모임이니까 기도를 이제 막 하니까요. 내가 그런 죄를 갖고 내가 너무 죄를 짓는 것 같다고 나 욕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죄 짓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알고 아 뭐 괜찮아 우리도 가끔씩 욕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다 너무 웃겨가지고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최고가 돼야겠다는 위대한 꿈이나 원대한 야망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역도가 맺어준 아름다운 인연, 그리고 역도가 자신에게 준 소박하고 작은 행복들. 뭐 정말 평범했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막 놀고 이런 게 재밌었지. 그때 나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은 전혀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 참 많이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아무것도 잘하는 것 없는 내가 역도를 하면서 정말 어떠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그거에 또 대가가 또 이렇게 저한테 주어지니까 그 전에는 여자가 역도를 한다 그러면 뭐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분들이 그러세요. 무슨 종목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역도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 집어 던지겠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정도로 역도가 굉장히 힘을 많이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많이 쓴다고들 하시는데 이렇게 역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세밀하고 세심한 운동이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역도가 힘만 있으면 되는 운동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역도는 너무나도 정교하고 섬세한 운동입니다. 힘만 세다고 그 무거운 바벨을 들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사실 역도에서 힘보다 더 중요한 건 스피드, 즉 순발력입니다. 역도에서 필요한 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힘과는 다른 파워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힘의 개념에 속도의 개념이 더해진 것이죠. 또한 자기가 가진 힘을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최대한 분출시키기 위해 역도에는 수많은 기술과 복잡한 훈련 방법이 있답니다. 그저 역기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면 되는 단순한 동작 같지만 그 안에는 수백 가지의 다양한 동작과 자세가 있고 무릎을 얼마나 굽히는지, 엉덩이를 얼마나 뺐는지 등 아주 작은 자세의 차이에도 들어올리는 무게가 엄청나게 달라지거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정도로 섬세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임상용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제 바벨을 이 정도로 들어올렸을 때 무릎이 최소각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어야 나중에 힘을 쓸 때 팍 쓰거든요. 근데 무릎이 이렇게 펴져 있으면 힘을 쓸 때 이만큼밖에 못 써요. 그래서 무릎이 굽히는 동작이 중요한데 이 장민환 선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무릎 굽힘 동작을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폭발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실제로 느껴본 바로는 역도는 과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은 아니고 힘이 없어도 과학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많은 중량을 들어올 수 있는 참 재밌고 어떻게 보면 제가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참 신기한 그런 운동입니다. 지난 여름 극장가
블록버스터들의 홍수 속에서 역도를 소재로 따뜻한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영화 킹콩을 들다. 저예산의 비인기 종목을 소재로 했지만 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잔잔한 흥행가도를 달렸는데요. 시나리오를 직접 쓰기도 했던 박건영 감독은 또 한 명의 역도 예찬론자입니다. 뭔가 역도의 아름다움, 이게 이제 수직 반복 운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세계의 모든 스포츠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이 응축되는 그런 스포츠잖아요. 정말 이따만한 망치로 땅을 팡 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한 운동일 수도 있는 게 역도인데 올림픽 때가 아니면 철저하게 소외됐던 역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역도를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건 누가 봐도 무모한 시도였죠. 다리 쫙 벌린 거 있죠. 제가 역도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때가 2006년도였거든요. 우생순도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한 말인데 제가 사기꾼인 줄 알았대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역도 영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역도가 이게 인기가 없는데 영화 한번 볼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니다 이게 어쩌면 이 영화 장미란이라는 선수가 없었다면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 그녀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들어올렸을 때 이 세상 누구보다 특별한 감동을 느꼈던 분이 바로 이분 박건영 감독이죠. 예, 저는 울었어요. 예, 장미란 선수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시는 모습을 보고도 울었지만 이 영화, 역도 영화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뭔가를 들어 올린다는 게요. 단순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런 걸 스포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아름다운 거를 우리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저도 좀 슬프기도 했는데 앞에 카메라가 놓여 있어가지고 울음을 꼭 참고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많이 좀 마음이 좀 슬프기도 하고 많이 감동적이기도 했는데 이곳은 내일 열릴 전국체전을 위해 역도 경기장이 마련된 대전 중일고등학교. 오늘은 그녀가 태릉 선수촌을 벗어난 1년에 며칠 안 되는 날 중 하루죠. 작년 올림픽 이후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느라 연습량도 부족했고 컨디션도 좋진 않다지만 늘 밝고 긍정적인 그녀. 바쁜 발걸음에도 그녀를 알아보고 몰려든 아이들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저녁 때는 간단한 간식거리들을 사기 위해 대형마트에 들렀습니다. 비록 시합을 앞두고 있지만 잠시나마 소풍 나온 소녀들처럼 들떠 보이는 언니와 동생. 소속팀의 최정근 코치도 덩달아 즐거운 표정이네요. 선수촌 안에서나 외부에서나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는 자매. 이렇게 잠깐씩 바깥 세상에 나올 때면 왠지 어색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그녀에게 동료이자 동생인 미령은 가장 큰 의지가 된답니다. 사과 하나를 고르는데도 동생이 없으면 도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녀. 박미령! 빨리 와봐. 빨리 와. 이럴 때면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 지금은 이렇게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처음 동생이 역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녀의 반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죠. 역도 선수로 살아간다는 게 감당해야 할 힘겨움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겠죠. 언니가 해보고요. 힘드니까 이제 저까지 힘든 거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라고 저도 하라고 하시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제 저까지 시키면 언니가 그만두겠다.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처음에는 반대 심했어요. 왜냐면 이제 물론 힘들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나이 때 그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있잖아요. 뭐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면 대학생. 근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누려보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동할 때 안 할 때 차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동생은 좀 그런 생활들을 같이 좀 어울리고 누려보고 이랬으면 하는 생각에 반대를 했었는데 자신은 포기해야 했던 평범한 삶. 언니는 동생이 그런 삶을 살기 바랐지만 집안 내력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전국체전 3관왕을 달성했을 정도로 탄탄한 실력을 보여준 그녀. 늘 장미란의 동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언니의 그늘이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언니는 엄마이고 아빠고 친구고 언니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랑 하는 말이 결혼해서도 언니가 넌 내 옆집에 살으라고. 언제 어디에서나 그녀를 애워싸는 것은 늘 아이들. 그녀에게 자기가 가진 것 하나라도 주고픈 소녀의 예쁜 마음도. 그녀를 알아본 청년들의 기분 좋은 응원도 함께 쇼핑한 오늘.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아이들의 변함없는 영웅이고 믿음직한 누나이며 우상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였습니다. 역도 외에는 다른 취미도 관심사도 없던 오직 역도밖에 모르던 그녀. 그런 그녀에게 최근 새로운 관심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프로야구입니다. 저녁을 먹다 말고 TV 앞으로 온 그녀. 오늘은 SK와 기아의 한국 시리즈 경기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녀가 이렇게 열렬한 야구팬이 된 것은 SK 와이번스의 김성근 감독 때문입니다. 박정권이야? SK 그래서 관심 있는 거 맞아 아니야? 동현이 어디 때리야? SK. 종목은 물론 나이를 뛰어넘는 두 사람의 우정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포츠인으로서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답니다. 60대의 프로야구 감독과 20대의 여자 역도 선수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저는 기사 보고 알았어요. 41살 차이, 맞아요? 41년 차이? 아, 감독님이랑 나랑 40년 이상 차이가 났구나라는 거를 못 느낄 정도, 그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너무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또 그냥 가벼운 그런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도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최근 비슷하게 실패를 경험한 후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받기도 했던 두 챔피언. 한국 시리즈에서 패한 김성근 감독을 위로하러 찾아갔던 그녀는 얼마 후 전국체전에서 예상 밖의 부진으로 힘들었을 때 그로부터 큰 힘을 얻었답니다. 끝나긴 끝났는데 만족스럽지도 못했고 조금 이상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시합 상황이 돼서 많이 조금 위축이 돼 있었는데 감독님이 이제 그 다음날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냥 문자 보면서 그냥 그 문자 보는 순간 그냥 그 어떤 누구도 나한테 해주지 못한 말을 감독님은 그냥 딱 문자로 해주시니까 눈물이 정말 그냥 왈컥 쏟아졌어요. 그 문자를 보고. 인상 1, 2차 시기를 실패하고 자신이 세운 세계 기록에 10kg이나 못 미치는 무게로 3차 시기를 마쳤던 그녀. 하지만 용상에서는 세계 기록에 도전해봅니다. 그녀가 베이징에서 세운 186보다 1kg 더 무거운 187. 일본 전지훈련에서 이미 190까지 성공시킨 바 있는 그녀였기에 모두들 세계 기록이 다시 한번 달성되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죠. 어깨까지 들어올리는 1차 동작. 클린에는 일단 성공. 힘껏 들어 올려보았으나 저크 동작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동안 딸이 흘려온 땀과 눈물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아버지.
실망이라기보다는 아픔이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기 한계를 극복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네요. 그래도 적수가 없는 국내 무대. 이변 없이 우승한 그녀를 보기 위해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줄 서 기다리는 동안 어느새 바깥은 깜깜해져 있었습니다. 갈 길이 바빴던 그녀.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 결과에 마음도 무거웠을 텐데 지금껏 기다린 아이들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해 한 명 한 명 직접 악수를 해주기로 하네요. 혹시라도 다른 선수들에게 방해가 될까 조심조심. 늘 자신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그녀입니다. 드디어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강인 중국 역도단을 비롯해 각국 선수단이 입국하면서 대회 열기도 고조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중국에선 그동안 그녀의 경쟁자였던 무샹샹이 아니라 지난달 중국 전국체전에서 4위를 기록했다는 것 외엔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던 20살의 신예 멍수핀을 내보냈습니다. 중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미란이처럼 장기 집권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뭐 올림픽 한번 치르고 나면은 세대교체에서 나오고 또 시합 하나 치르고 나면 또 세대교체에서 나오니까 선수들이 그러니까 매해 신예들이랑 미란이가 싸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란이 입장에서는 힘들죠, 솔직히. 이제 뭐 물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나이는 아니거든요, 미란이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란이가 체력적인 부분이나 또 아무래도 또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아마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회가 시작되고 다른 선수들이 모두 고향시로 떠난 후에도 그녀는 선수촌에 홀로 남아 마지막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그만큼 부담감이 컸던 것이겠죠. 그녀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기대. 하지만 그녀는 역도를 통해 인내를 배웠습니다. 갖고 싶은 걸 가지려면 그걸 가질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역도를 통해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메달의 색깔도 경쟁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 자신이 스스로 세워둔 목표에 집중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그렇게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누가 역도를 비인기 종목이라 했던가요? 11월 28일 그녀의 경기가 있던 날. 수많은 인파가 고향 킨텍스 역도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3천여 명의 팬들이 관중석을 꽉 채웠고 수백 명이 발길을 돌려야 했죠. 항상 좋은 성적 뭐 2kg라도 더 들어주고 하면은 우리 보는 관중 입장에서도 좋고 국민으로서 더 기쁘죠. 세계 기록도 세우시고요. 금메달도 많이 따셨으면 좋겠어요. 장민환 선수 파이팅! 사연패 파이팅! 이번에 우승하면 세계선수권 4연패, 올림픽 포함 5년 연속 메이저 대회 재패. 게다가 국내에서 열리는 대회였으니 뜨거운 관심이 그녀를 향하고 있던 이때. 그녀의 눈빛은 승부사의 그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늘 약점이었던 인상 1차 시도. 131kg에 도전합니다. 양미란 from Korea. 자신의 세계 기록보다 9kg이나 모자랐지만 균형을 잃고 흔들린 그녀. 흔들린 건 몸이 아니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그녀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결국 136kg에 성공했으나 국병이 나타났죠. 러시아의 18살 신예 카슈리나. 138kg을 성공시키며 인상 금메달. 하지만 용상에서는 그녀를 따라올 선수가 없었습니다. 165kg을 최고 기록으로 8명의 선수가 모두 경기를 마치고 난 후 그녀가 도전을 시작합니다. 174kg. 1차 시기를 실패하고 다시 도전. 성공하면 우승입니다. 담담한 표정의 그녀. 그녀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3차 시도. 전광판에 켜진 숫자는 180. 그때 역시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세계 기록보다 1kg 늘린 187kg.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1kg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인지를.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건 그녀 마음의 짐이라는 것도. 긴장되는 순간
오늘 2번이나 실패했던 그녀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녀는 해냈습니다. 자신의 한계도 그녀를 짓누르던 마음의 짐도 모두 들어올렸습니다. 이렇게 감격한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는 그녀도 처음 보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1kg을 더 들어올리기 위해 그녀가 어떤 고통을 견뎌왔을지. 김순희 코치에게 안기며 마침내 울음을 터뜨린 그녀. 대한민국도 그녀와 함께 울었습니다. 내심 바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결코 쉬운 것도 없고 절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라서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연습 상황이 이렇게 100% 만족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그래도 좀 인상에서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용상하고 합계해서 금메달을 따고 또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역도장은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축제의 또 다른 주인공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역도의 길로 이끌었으며 늘 그 곁을 지켜왔던 아버지. 그리고 그녀의 동생이자 동료이자 단짝이 되어주었던 미령이. 또 어디선가 지켜보며 기도했을 그녀의 어머니와 남동생. 2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 그것은 그저 또 하나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한계를 1계단 더 높였다는 증거. 보았나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꾹꾹 참는 그녀의 모습을. 어떤가요? 지금쯤 당신은 그녀를 제대로 알게 되었겠죠. 그녀가 그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괴력이나 초능력 덕분이 아니라는 것. 1kg을 더 들어올리기 위해 그녀가 포기했던 평범한 행복들을 그녀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녀가 아름다운 건 한 사람의 영웅이기 이전에 가슴 따뜻한 여자이기 때문이라는 것. 그녀의 힘은 강함보다는 부드러움에 있었다는 것. 그녀가 마침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녀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 2012가 암시하듯 바로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플레이보 내가 착각했다. 진짜 제가 어찌를 손발에 오그라졌다. 웬일이에요? 목요일?